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다소 힘이 빠져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550개 이상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8천 명이 넘는 투자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단순히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유한양행은 이 행사에서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1조 4천억 규모로 얀센에 기술 이전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고, ABL 바이오는 컨퍼런스를 계기로 사노피와 1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두각을 보일 기업들을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니가캠 바이오입니다. 니가캠 바이오는 세계적인 ADC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ADC가 메인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매년 꾸준히 기술 수출 성과를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기술 수출이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올해 상용화가 예정된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투자 유망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동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 메인 세션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임상 결과를 중심으로 중요한 개발 과제를 다룰 예정인데, 이 발표가 기술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끌어올릴 것입니다. 2019년도에 1조 5천억 규모의 계약이 철회되긴 했지만 당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계약도 성사되면 그 정도 규모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바이오 기업 특성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단기적인 모멘텀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우리 증시는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고 매도할 주체들도 거의 다 매도한 상태에서 수급은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열을 해소하고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시기라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40선을 돌파하면 7월 이후 이어졌던 하락 추세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베타가 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들 업종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수 전략을 세운다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